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봉구 누나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오늘 봉구 누나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한참 과거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말 또 소름 끼치는 한 택시기사를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어떤 택시기사 분인진 몰라도 이렇게 시들무에 참여를 해주실 만큼 정말 소름 끼치는 사람이었겠죠.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봉구 누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누나님. 좀 늦게 와가지고, 괜찮습니다. 안 오는 건가,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아, 제가 화장실을 가가지고 30분에 딱 왔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봉구 네. 누나님. 예. 일단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좀 과거의 이야기이긴 한데 몇 년도 정도 될까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97년도예요. 와, IMF 터지기 전이네. 그때, 그럼 한참 전이긴 하거든요. 저도 어릴 때고. 그쵸. 그러긴 한데, 이제 성인이 돼서는 이렇게 소소하게 좀 일들이 많긴 했지만, 그때는 고등학생 때니까 조금 충격도 컸던 얘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매년 이제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서 술 안주 삼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2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좀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예. 거의 매년 얘기를 하니까. 어찌 보면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용기 내서 말씀해 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그때 당시 조금 예. 기억을 떠올리기 힘드시겠지만 한번 조심스럽게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길이십니다. 이 얘기는 제가 97년도 때 이제 고딩 1학년 때예요. 그때 제가 원래는 예중을 다녔었어요. 근데 이제 예중을 떨어지고 저희 동네에 있는 학교로 가게 되면서 벌어지게 된 일이에요. 저는 그때 이제 예중을 다녔던 데가 광진구에 있는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서울이구나. 예. 그리고 이제 저희 본가는 강동구라서 강동구에 있는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중학교 때 친구들이 다 광진구에서 만났었고, 거기는 예중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동네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막상 저희 본가가 있는 학교를 갔을 때는 친구가 한 명도 없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너무 혼자서 외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핸드폰이지만 그때는 삐삐였잖아요. 삐삐. 그래서 이제 삐삐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이제 혼자 너무 외롭다, 한번 만나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돼서 약속 날짜를 잡았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그냥 일반 고등학교로 왔고, 그 친구들은 예고를 가게 됐으니까 그 친구들은 이제 실기 때문에 저보다 조금 늦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학교를 가기로 하고, 저도 이제 그 학교를 3년을 다녔으니 그렇게 크게 어색하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기로 약속을 한 후에 학교를 마치고, 저희가 원래는 이제 지하철을 타고 그 친구네를 가려고 했는데, 거기가 이제 학교에서 지하철이 너무 멀어요. 걸어서 한 30분? 그 정도 걸리다 보니까 가고 나면은 그 친구들이 너무 오래 기다릴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갖고 그러면 이제 택시를 타고 가야겠다 이러면서, 제가 옛날부터 학교를 먼 데를 다니다 보니까 택시를 좀 많이 타고 다녀서 고등학교 때라도 이제 택시 타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택시를 학교 앞에서 기다리다가 한 대가 오길래 딱 잡았어요. 그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뒷문을 열고 딱 타려고 그러는데, 아저씨가 갑자기 학생 웬만하면 합승을 하고 싶은데 좀 앞으로 앉아줄래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분들은 그런 걸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는 이제 간간히 합승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렇게 그냥 합승을 한다고 하니까 뭐 옛날부터 당연했던 일이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냥 그러고 이제 앞에를 탔죠. 이제 딱 앞에 타고 이제 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기본 요금이 1,300원인가? 이 정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학교가 끝나는 시간이니까 광진구 쪽은 항상 그 시간에 좀 많이 막혀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미터기를 보면서 돈이 좀 많이 나오겠네 그러면서 혼자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기사님이랑 막 이렇게 수다를 좀 떨었죠. 그래서
기사님이랑 조금 친해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제가 계속 미터기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사님이 왜 돈 좀 많이 나올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좀 친근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뭐 그냥 조금 깎아주시려나 약간 이런 기대감으로 네, 제가 학생이라 돈은 많이 없는데 조금 많이 나올 것 같아 걱정이네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기사님이 한참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아이 그래 기분이다. 그러면서 그냥 학생 5,000원만 내. 그럼 내가 그거 미터기 끄고 그러고 가줄게. 그러면서 얘기를 오. 해주시더라고요. 예. 이게 웬 횡재예요. 그때 뭐 못해도 광진구까지 가면 8,000원 이렇게 나올 때였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얼른 5,000원을 드리고 그때부터 막 되게 화기애애가 막 오늘 나 운이 진짜 좋다. 막 돈 다 아껴서 친구들이랑 좀 놀 수 있겠다 이런 마음에 막 신나게 가고 있었죠. 그러면서 제가 또 원래 조금 기본적으로 수다쟁이라 기사님이랑 막 이런저런 수다를 떨면서 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좀 안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수줍음이 좀 있는 편이라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람 얼굴을 많이 쳐다보고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사님이랑 수다는 떠는데 제가 앞쪽에 이렇게 배낭 가방을 안고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 배낭 가방만 이렇게 쳐다보면서 학교 잘 지내 뭐 어때 뭐 이러면서 기사님들이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고등학교 올라와서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러면서 이런저런 그냥 수다를 떨면서 쭉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보통 강동구에서 광진구로 넘어가게 되면은 천호대교를 건너거든요. 그럼 이제 천호대교를 건너면 학교까지 가는데 좀 이렇게 언덕이 몇 개가 좀 있어요. 거기를 이제 언덕을 한 2개만 넘으면 학교가 딱 도착을 해요. 그래서 뭐 한참 얘기를 하다가 그냥 이렇게 갑자기 대화가 없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멍을 때리고 이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차가 흔들 하더니 옆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운전을 할 때가 아니지만 이게 운전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왜 이렇게 운전을 하지? 이 생각이 들어서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기사님 쪽을 이렇게 슬쩍 보면서 기사님 차가 좀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 말을 딱 하다가 멈추게 된 거예요. 얘기가. 예. 제가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는데 이게 왜 그렇게 흔들렸냐면 차가 기사님이 왼손으로는 핸들을 잡으시고 오른손으로는 바지 지퍼를 내리셔서 그분의 성난 소중이를 막 주섬주섬 꺼내고 계셨던 거예요. 진짜 그때부터는 아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막 이제 학교는 거의 다 왔고 한 10분 정도만 가면 되는 길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뛰어내릴 수도 없고 차는 막히지만 또 안 막히는 구간에선 쌩쌩 잘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어떡하지 그러면서 혼자 막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제가 중학교 때 예중을 다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거기에 요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담이라 그랬어요. 저희 때는. 아담. 그 밑에를 이렇게 시원하게 내놓고 다니시는 분들을 근데 저희가 여자애들 비중이 높은 학교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가끔 출몰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얘기를 해주시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반응을 크게 하면 안 된대요. 절대로 봤을 때 소리를 지르거나 막 저항을 하려거나 그럼 그때부터 그분들은 더 흥분을 하신다는 거예요. 대응 자체가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대응을 하면 안 되겠다. 일단은 아무리 무서워도 일단 가만히 있어야겠다 싶어서 계속 고개를 숙인 채였으니까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차에서는 정적이 흐르고 제가 말을 끊었잖아요. 중간에 얘기하다가. 맞아요. 기사님 왜 이렇게 하다가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기사님은 그걸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옆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네. 긴장을 하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기사님이 조금씩 말투가 막
좀 생기가 더 난다 그래야 되나? 막 조금씩 흥분한 게 막 보여요. 그러면서 막 학생 이제 학교 거의 다 왔는데 친구들 연락 안 와? 삐삐 안 와? 막 이러면서 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뭐 그게 들어와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러다 삐삐 안 오는 거 보니까 친구들 실기가 아직 안 끝났나 보네요. 그냥 그러고 계속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기사님은 막 애가 닳잖아요. 어떻게든 자기 이거를 좀 보여주고 막 이렇게 반응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기사님이 두 번째 선택하신 게, 지금은 이 패널이 자동차 가운데 있잖아요. 기아 있는데 위쪽에. 거기에 이제 전자시계가 조그맣게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 위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계를 보게 하려고 말을 또 거시는 거예요. 학생 지금 많이 안 늦었어? 그러면서 몇 시인지 한번 확인해봐. 몇 시까지 만나기로 했다 그랬지 아까? 그러면서 이제 오른손을 잠깐 그 시계를 가리키려고 잠깐 이렇게 그것을 놓고 이제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보기는 너무 싫었는데 어쩔 수 없는 게 창밖을 구경하는 척하면서 막 갔거든요. 예. 거의 다 왔다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이게 날씨 되게 밝은 날은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날씨가 너무 밝고 이러면 차 안에 있는 그 물체들이 약간 흐릿흐릿하게 비치잖아요, 유리에. 맞아요. 그게 자꾸 눈에 아른거리니까 막 너무 싫어서 막 계속 다른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안 되지, 이걸 다 들어주면 안 되지 이 생각을 하면서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하지 하다가 순간 딱 생각이 난 게, 제가 이제 가방을 앞에 안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가방 앞주머니에 제가 삐삐를 넣어놨었던 거예요. 제 삐삐가 그때 당시에는 메시지랑 시계를 보여주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순간 그게 생각이 나고 냉큼 이제 그 삐삐를 꺼내가지고 기사님 아직 시간 괜찮네요. 한 10분 정도는 안 남았으니까 곧 도착할 거니까 괜찮아요. 안 늦었어요.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사님은 본인이 한 게 실패를 했잖아요. 네. 약간 그런 의기소침함이 좀 보이더라고요. 느낌상 이제 그 기운이.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된다 그러면서 막 하고 있었는데, 거기 또 가는 와중에 이제 광진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좀 그런 모텔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들은 생각이, 혹시 이 사람이 갑자기 차를 꺾어서 막 그런 으슥한 데로 데리고 가서 나쁜 짓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나는 아무 반응도 안 해주면, 그리고 혹시 그런 일을 당하면 난 교복을 입고 있으니까 소리를 질러야 되겠다 하면서 막 별의별 그 구상을 다 하면서 이제 도착하기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정말 어떠한 반응도 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기사님이 슬슬 본인도 좀 약간 수치심을 느끼셨나 봐요. 한 5분 정도만 가면 도착을 할 때쯤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차가 좀 덜컹덜컹 하면서 조금 소음이 있는 가는 와중인데 갑자기 되게 조그만 목소리로 미안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네네 괜찮습니다 이럴 순 없잖아요. 이러면은 이제 뭐 그 상황을 다 제가 인정을 한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갖고 일부러 의연한 척하면서 기사님 뭐라 그러셨어요 방금? 그래서 막 일부러 이렇게 못 들은 척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도 민망한 거죠.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말을 좀 흐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얘기가 이제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 상황이. 그래서 학교가 보일 때쯤이 되니까 내리면 된다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행히 차가 조금 이렇게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핑계를 댈 수가 있어가지고, 기사님 저 차가 너무 막히니까 여기서 내려서 횡단보도까지 걸어갈게요. 그냥 그러고 이제 후다닥 내리려고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래 알았어 그러더니 갓길에다 차를 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내려가지고, 그래도 막 되게 태연한 척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태워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인사를 하고, 심장이 지금처럼 막 너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마다 늘 조금 이제는 막 좀 웃으면서
농담으로도 얘기하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심장이 진짜 문을 열고 내리는데 진짜 터지기 직전인 거예요, 심장이. 다리도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덜덜 떨면서 내려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문을 딱 닫고 가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일단 앞만 보고 막 갔어요. 횡단보도 앞에 가서 심장을 졸이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그분 차가 조금 저보다 늦게 오셨잖아요. 차가 좀 막혀있는 구간이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그 차가 이렇게 쓱 오더니 제가 서 있는 횡단보도 앞에 딱 쓰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놀래갖고 이렇게 창문을 보고 있었어요. 조수석 쪽이 이제 제가 보이니까. 그래서 조수석 창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조수석 쪽 창문을 쭉 내리시더니 약간 몸 기대갖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조수석 쪽에 이렇게 기대하고 저를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학생 어디 가서 나왔다 그러지 마. 그러더니 창문을 이렇게 쓱 닫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마지막까지 완전히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마지막까지 한 방 먹은 거예요. 지금이었으면 막 사진을 찍고 막 신고를 한다. 그리고 또 불박이 있잖아요, 요즘은.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가진 거랑 삐삐밖에 없고 차 번호를 외운다 이런 생각은 들지도 않고 그냥 빨리 이제 가서 친구를 만나고 싶기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차를 그냥 보내고 저는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도저히 그 정신에는 만나서 뭐 놀 수도 없고 뭐 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냥 삐삐로 친구한테 나 미안한데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나 도저히 오늘은 너 못 만나겠다. 그냥 그러고 메시지를 남기고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간 얘기가 있었습니다. 와, 지금이야 이렇게 그냥 이제 웃음 섞인 말투로 얘기를 하시지만 예. 이게 강력 범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해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겠지만 그 순간이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쵸. 그때는 진짜 지금도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트라우마가 생긴 게 택시는 지금도 혼자 탈 때는 왜 가끔 앞에 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전히. 네. 답답한 거 싫으시다고. 제가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합승한다 그럴 때도 흔쾌히 그냥 앞에 앉았던 거고. 근데 지금은 이제 친구들 없이는 절대로 앞에도 못 앉고 또 이제 화장실에 보시면 이렇게 위에 뚫려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이제 못 들어가고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이고. 이제 오늘은 택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예.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막 스쳐가면서 그 상황을 정말 잘 모면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진짜. 네, 왜냐면 그 대응 방법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 류에. 그러면 그분이 좀 생긴 게 어땠나요? 그냥 정말 평범한 한 40대에서 50대 사이쯤 되는 아저씨? 그냥 되게 인자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저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되게 겁없이 그렇게 앞에 탔고 그분이랑 되게 편하게 얘기를 나누면서 갔었고 처음엔 뭐 딸 비슷한 얘기 이렇게 하면서 딸 나이도 뭐 비슷하다 뭐 이런 말씀하시고 하시면서 되게 편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주위에 있는 평범하신 분이었고 그냥 되게 생긴 것도 너무너무 인자하게 생기셨었고 그런 분이 그런 걸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근데 진짜 그때는 혹시라도 그런 일을 만약에라도 이렇게 보신 분들은 절대로 어떤 반응도 해주면 안 된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이고, 이게 한참 전, 그러니까 97년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상상도 못할 그럴 이야기이긴 그쵸. 하지만 분명히 이때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네, 정말 몹쓸 인간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지금 생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있는데 여기서 쌍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구 누나님께서는 기사님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기사님 그러셨으니까 그렇게 존칭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봉구 누나님께서 그분을 왜 존칭을 쓰냐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 그거는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오프 더 레코드였으면 그냥 쌍욕 나왔어요. 지금 많은 분들 앞에서 이거 욕하면 또 욕한다고 불편하다는 분 나와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봉구 누나님 오늘 이야기 너무 힘들게 그래도 잘 끝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와, 근데 진짜 충격적이긴 하다. 어떻게 운전하면서 그렇게 할 생각을 했는지. 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97년도죠. 네, 삐삐가 있었을 당시. 요즘에야 휴대폰도 있어, 막 스마트폰이야, 자동차 안에 블랙박스도 있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행동을 못 하겠지만, 예전에는 블랙박스가 어디 있고, 휴대폰이 어디 있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충격적이었던 한 나쁜 택시 기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